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회복 탄력적인 홍수 대응을 위한 도시 복잡계 모델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도시 홍수 취약성 평가들이 굉장히 정적인 방법으로 인디케이터 베이스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시간과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다이나믹한 vulnerability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제 백그라운드에서 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홍승관 교수님 수처리를 하시는 교수님 방에서 석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까지 석사를 하다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조금 융합적이고 어떻게 보자면은 정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핫한 주제였던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 특히 이제 도시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 인프라 설계나 그런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도시 홍수, 도시 침수 사례 연구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소개할 때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기후 변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시대가 비정상성 기후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이게 기후의 그런 극한 현상, 특히 극한 현상들이 빈도와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뭐 베리어빌리티나 에버리지가 계속 변하고 특히 이러한 것들이 예측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을 통해서 인프라를 설계하는 데 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비정상성 기후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그래픽이 되게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나사에서 이제 그 태풍의 이제 진행 방향을 어, 예상하기 위한 그런 모델을 사용해서 진행 방향을 이제 예측을 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태풍이 가다가 갑자기 이 선에서 북위와 영도에서 딱 60도와 영도 지점에서 딱 사라지죠. 이게 과연 태풍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죠. 모델 바운더리가 그렇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과거에는 한 번도 이 태풍이 이 북위 60도와 영도를 지나서 발전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모델이 이렇게 바운더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기후 변화와 이런 극한기 현상들이 점점 더 예측이 불가하고 불확실한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모델을 굉장히 정말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런 현상들이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그 인프라를 설계하는데 많이 그 위기를 측정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배경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이제 인프라 설계 어, 바- 방법이죠.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는데요. 이 전통적인 인프라 설계는 대부분 이제 대규모의 그레이 인프라라고 하죠. 그 대규모 회색 인프라 그리고 특히 이제 설계를 정확한 설계 설정을 통해서 고장 확률이 낮도록 기능적 실패가 없도록 설계하는 이런 페일 세이프 관점을 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지속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래서 가끔은 좀 과도하게 리스크가 오버에스티메이트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큰 규모로 설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이제 제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적인 인프라를 설계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추상적인 회복 탄력성 이론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의 도시 환경 변화를 어떻게 좀 다면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후, 뭐 지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나 사회 형태 같은 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의사결정 과정을 정말 이제 데이터 기반 그리고 또는 이 상황적인 컨텍스트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금은 정량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이제 설계 방식 fail safe라고 하면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지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정말 잘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뭐 많은 이제 극한 강우 상황에서 수위가 많이 높아졌을 때도 우리 집이나 이런 시설들을 잘 보호를 해주죠. 그런데 이러한 fail safe 시스템들은 실패하기 전까지, fail하기 전까지만 정말 efficient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non-stationary 비정상성 기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인프라를 개발하고 설계를 할 때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페일세이프 접근법을 하죠. 기능적이나 구조적 실패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위기 리스크 칼큘레이션과 리스크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 매뉴얼을 통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거기다가 이제 안전 마진을 더해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긴 하지만 그 인프라에 그 좀 유연적인 대응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극한 기후 상황이 점점점 늘어난다면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기후 상황 또는 극한 기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혹은 정교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링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상황에서 인프라가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수용을 하고 인프라를 설계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나온 이제 이론이 Safe to Fail이라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실패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 페일의 페일 인프라의 특징은 인프라가 조금은 유연하고 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게 뭐 구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능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프로토콜 운영 프로토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에는 이제 어, Active Beautiful Clean Waters ABC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자연 특히 수재로부터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았던 이 지역에서 이렇게 그 콘크리트 채널로 이렇게 관계 시설 우수 관거 시설을 어 갖추는 것보다도 이제 그린 스페이스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극한 강우 상황에 이렇게 완전히 침수가 되더라도 도시 전체적인 피해는 줄어들 수 있게 하는 혹은 이렇게 침수 상황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이제 세이프트 페일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면 이 세이프트 인프라는 안전 마진이 초과될 경우에 설계에 따라서 기능적이나 또는 구조적인 이제 상실을 일으키도록 설계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인프라나 시스템의 실패가 발생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손실을 우리가 감수할 것인가? 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 뭐 인명피해 물론 안 되지만 인명피해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지역적으로도 뭐 다운타운 에어리어를 우리가 피해를 더 줄일 것인가? 혹은 뭐 팜랜드의 피해를 더 줄일 것인가? 이러한 의사결정이 개발 단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디시전 딜레마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트롤리 프로블럼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블럼이라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의 딜레마가 조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게 단순히 정책 결정자들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공학자들도 혹은 엔지니어들도 이런 것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모델을 수립하거나 또는 설계를 진행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손실을 감수할 것이고 누가 어떤 지역의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를 파악을 잘 하려면 이제 재난재해로부터의 취약성 평가가 도시에서 어떤 부분 어떤 파퓰레이션이 취약한가 특정 재난재해에 대해서 그 이제 취약성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기존에는 인디케이터 베이스로 취약성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요.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이제 환경 변화나 데이터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게 분석이 좀 제한되고요. 왜냐하면 정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장기적 예측이 조금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뭐 웨이팅을 주고 한 또 이제 뭐 또 데이터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점점 더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건 캐나다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사회에 있는 사회적 요소, 뭐 생태 환경적 요소, 그리고 기술공학적 요소들을 조금 다면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금 동적인 취약성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기후 패턴을 조금 고려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 백년빈도 강우 사건을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라고 해서 소셜 이컬러지컬 테크놀로지컬 시스템 요소들 간의 이제 관계성을 조금 더 파악하고 또 템포럴 스케일 그 시간별로 변화하는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 그리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리스크들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침수 정도 그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는 를 위해서는 이제 수입 모델을 이용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침수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고 이제 그렇게 아주 정교한 모델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기본적인 이제 도시의 침수 위험도를 제공하는 정도로 수입 모델링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캐주얼 룹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 표현은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정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이제 엘리먼트들을 어, 유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저희가 사회적, 환경, 생태적, 공학기술적 구성 요소를 다 분류해서 이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인자들 위주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따라서 이제 오타와 시를 대상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것을 통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자들로 변수들로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위기 혹은 이제 인프라 서비스 로스에 대한 뭐 변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수입 모델 결과인데요. 이제 2017년보다 2023년 조금 짧은 기간에 인텐션 프리시피테이션을 왔던 그 강수 이벤트가 조금 더 많은 노드들을 플러징을 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강수 패턴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에 들어가서 또 이제 아울리 그 취약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풋 등을 통해서 이제 동적인 재난재해 취약성 평가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2024년 홍수 사건이 2017년 홍수 사건보다 조금 더 심각한 재난재해 영향을 특히 이제 다양한 구성 요소에 초래했음을 보여줬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 파이낸셜 그 경제적인 손실과 또 그 로드 서비스, 교통 서비스에 대한 그 손실을 보여주는데요. 뭐 다양한 인자들이 고려가 됐지만 뭐 전력 손실 확률이라던가 환경적 영향이라던가 뭐 홍수로 인한 사람들의 노출에 대한 그런 결과값들은 좀 되게 낮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외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것들 통해서 정대적인 손실까지 조금 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이 두 이벤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제적 손실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요소들은 조금 더 그 취약성에 더 홍수 취약성에 더 영향을 미치고 어떤 요소들은 조금 더 미미한 영향을 보이는지 등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게 다 동적 그 취약성 평가에서 가장 제가 유용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재난재해 상황에서 응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오타와시에 있는 다양한 병원을 대상으로 그 강우 사건의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접근성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재난재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리얼타임 데이터를 인풋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병원이 더 홍수 위기로부터 더 취약할 것인가, 어느 병원에 조금 더 액세스가 더 파악이 되고 조금 전달이 되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대비책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종합적인 결과로는 도시 전체에서 봤을 때 각 지역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제 취약성 차이를 보인다는 것, 사회적인 취약성이 더 높은 경우, 사회적 시스템의 취약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뭐 공학적 시스템의 취약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생태학적 시스템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취약성을 평가하고, 뭐 컨텍스트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하려면 조금 더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들이 더 포함돼서 조금 자세하게 분석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이렇게 어떤 지역들은 세 요소 모두가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집중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재난재해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펄리시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로는 이제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을 취약성 평가에 이용하는 이제 강점으로는 시나리오를 인풋을 넣을 수 있고 또 취약성 지표의 변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것, 뭐 인구 밀도라던가 토지 이용이라던가 이 인프라 용량 같이 그 도시의 환경적 변화를 인풋으로 넣어서 좀 더 이제 리얼 타임 또는 이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시나리오 기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또 이제 같은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성 변화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이유는 굉장히 모델 수립이 접근성이 쉽고 또 투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모델이 수립됐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쉽고요. 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변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추후에 모델을 계속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이제 하위 시스템이나 뭐 지표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렇게 하는 능력이 좀 제한적이고 또 여러 변수 간의 추세를 이제 신뢰성 있게 식별하거나 또 밸리데이션 하는 게 조금 한계적이다.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이 사용이 되기 전에 이제 뭐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라던가 이런 것들 추가 검증이나 뭐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할 방향으로는 이걸 좀 검증하고 장기적인 예측 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개발한다던가 또 이제 뭐 데미지 컬브라는 것들을 이제 지금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전체에 이제 단기 손상 곡선을 이용했는데요. 조금 더 그 도시의 특정 데이터가 있다면 재난재해로 인한 손실 데이터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댑티브 카파시티 대응 역량을 고려한 취약성의 장기적 변화를 평가한다면 조금 더 정책적 시사점 또는 이러한 취약성 평가가 바로 정책 결정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마무리로 이제 유연하고 좀 적응이 가능한 인프라 설계를 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특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스템적인 사고나 학제 간 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고 저희 연구실은 이제 도시 회복 탄력성 연구실이라고 해서 이번 이제 3월 그리고 9월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고 또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